자, 안녕하세요. 제가 디자인 패턴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옛날부터 해보고 싶기도 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그런 이유가 있지만, 뭐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제 유닛 이제 고급 강의를, 중급 강의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 중급 강의를 찍고 있는데, 이 찍는 게 아니라 찍기 위해서 이제 예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좋은 코드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코드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유튜브를 또 쉬게 되면 처음에 생각했던 유튜브를 계속 찍으면서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성장시켜 나가야지라고 했던 그 초반에 그 마인드셋이 무너질 것 같아서 디자인 패턴 강의를 시작할게요. 일단 디자인 패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될 개념이 솔리드 원칙이에요. 이 솔리드 원칙은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요 2개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L과 I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S, O, D예요. 이 3가지만 알면 어차피 L과 I는 이 3가지 원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스며드는 개념이지 뭐 따로 알 필요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어차피 이 개념만 잘 지키고 디자인 패턴을 배우면 그냥 쓰고 있는 규칙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해서 일단 이번 시간에 개념만 한번 잡아볼게요. 첫 번째가 SIP예요. 이 SIP는 이제 싱글 리스폰시블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펄, 그러니까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것에 대한 단일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SIP는 오브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브젝트. 어떤 오브젝트가 하나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래스죠. 설계도. 얘가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 클래스 해서 add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이 이 더하기라는 책임을 가지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쓸데없이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버리면 이 단위 책임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SIP라는 건 지키도록 노력하는 거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클래스는 한 가지 책임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코드를 짜다 보면. 그럼 뭐 2가지 책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2가지 책임이 됐을 때, 나는 SIP를 위배했어. 난 최악의 코드를 짠 거야. 아니라고요. 원칙,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진 어떤 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 시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컴파일 시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나는
이 단일 책임의 원칙을 지키면서 프로그래밍 하겠다는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SIP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OCP라고 해요. OCP. 맞나? OCP 맞아요. 얘는 이제 뭐냐면 오픈 클로즈 프린시펄이라고 해서 개방 폐쇄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방에는 열려 있고 폐쇄에는 이게 아니죠. 어떤 코드가 개방에는 오픈돼 있고 수정에는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뭐 A.점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A.점 클래스를 만들고 테스트도 다 해서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걸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이런 상황에서 A.점 클래스를 얘를 기능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능 보완.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A.점 클래스를 뜯어 고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두고 새로운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요. 뭐 A 머시기점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기능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손대지 않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어떤 기능 보완을 해서 이걸 해결을 하면 기존에 있는 클래스는 클로즈 돼 있고 새로운 클래스는 오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개방 폐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바라보던 애는 얘인데 얘를 바라보고 어떤 실행이 됐는데 바라보는 애만 얘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얘로 실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짓을 하려면 어떤 추상화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애초에 A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혹은 임플리먼트 받아서 A 클래스를 구현을 한다고 하면 실행을 할 때 바라보는 걸 얘로 바라보거든요. 이 추상적인 애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A 머시기 클래스를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실행할 때 실행은 얘를 하겠죠. 얘를 실행했는데 얘가 동적 바인딩 돼서 얘를 딱 때리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이런 걸 하려면 디자인 패턴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DIP입니다. DIP. 이게 이제 DIP가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이라고 해서 의존성 역전 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방금 여 위에서 얘기한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어떤 음식점을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서 홍길동이라는 애가 요리사예요. 그럼 얘가 요리를 하겠죠. 그러면 장보고라는 애가 종업원인데 얘가 얘한테 뭘 할 수 있냐면 요리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홍길동이 이 퇴사를 하잖아요. 퇴사를 하는 순간 새로운 애가 나오겠죠. 임꺽정. 이제부터 임꺽정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보고가 바라보고 있던 애는 홍길동인데 갑자기 얘가 임꺽정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 코드가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리사를 하나 만들어 두고 추상적인 걸 얘를 상속받은 홍길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을 하나 만들고 얘를 상속받은 장보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출할 때는 장보고는 요리사의 요리를 호출하게 되니까 얘가 봤을 때 의존을 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의존하는 거죠. 장보고는 요리사에 의존하는 거지 홍길동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요. 나중에 새로운 애가 딱 튀어나와도 임꺽정이라고 해도 어차피 원래 바라보고 있던 거는 홍길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리사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깔끔하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성 역전 원칙은 뭐냐면 구체적인 거에 의존하지 않고요. 추상적인 거에 의존하는 원칙, 이걸 의존성 역전 원칙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거에는 더 이상 의존 안 해. 추상적인 거에 의존하자. 이걸 의존성 역전 원칙이라고 하고 이걸 제일 잘 지킨 패턴이 디자인 패턴 중에 전략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배울 때는 1번으로 전략 패턴부터 배워야 돼요. 다음 시간부터 이 전략 패턴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패턴들을 다 공부해서 패턴에 대해서 다 마스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